2020년 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전력공학 풀겠습니다. 21번 문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발전기가 있습니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이제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Z0, 1, 2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이고요. 이 A 값은 한상의 기전력입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지락사고가 생기면 지락전류 I 지의 값은 대칭분 전류이기 때문에 영상전류 더하기 정상전류 더하기 역상전류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선 지락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 전류의 세 개 값은 같은 값이 되니까, 즉 I0 값하고 I의 1 값하고 I의 2 값이 같게 이므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이 값은 3i의 0 또는 3i의 1 또는 3i의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정상분의 3배, 영상분의 3배, 역상분의 3배 이렇게 되죠. 이때 정상분의 3배가 되니까 그러면 정상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상전류는 대칭분 임피던스 분의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일상의 전압이니까 여기에 값을 구하게 되면은 3 곱하기에다가 여기에 전류값, 영상전류,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역상 임피던스 분의 한상의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되어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요 수식은 이와 같이 이제 외우거나 안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거나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문제는 대칭 좌표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 조금만 준비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다음 22번 문제. 다음 중 송전 계통의 절연협조에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것 했습니다. 절연협조에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절연협조 하게 되면 절연협조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쪽에 있는 게 선로예자죠. 선로예자가 가장 절연 내력이 크죠. BIL 값, 기준중력 절연 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타 설비, 예를 들어서 변성기, CT나 PT, CT, 차단기 등등 기타 설비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가 되는 것이며, 변압기 변압기 보는 게 피레기가 되죠. 피레기가 이제 가장 BIL 값을 낮게 잡고 선로예자가 가장 높게 잡죠. 그래서 피레기 제1보호 대상이 변압기이고, 이와 같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차등화시키는 것이 절연협조이며, 그래서 절연 레벨이 가장 작은 것이 피레기이다. 정답이 이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 용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력발전소 문제가 이제 상당히 잘 나오게 되는데, 이 화력발전소 문제에서는 절탄기는 급수가열이다. 그 다음에 제열기는 증기가열이다. 이렇게 딱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요 급수를 예열한 게 급수가열기 또는 절탄기이고, 그 다음에 포화 증기를 과열하는 것은 과열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과열기가 하는 것이고,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 예열기가 연도 끝에 설치가 되죠. 속터를 건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항상 물, 급수를 데우죠. 위치 설치하는 위치는 보통 이제 연도 중간에 설치해서 연도로 빠져나가는 폐열을 이용하여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해 주는 장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절탄기 하게 되면 급수를 가열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열기, 이건 제열 사이클에서 나오는 거죠. 제열기 하게 되면은 증기를 가열한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절탄기, 물을 가열하는 것이고, 제열기, 증기 가열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답이 되죠. 다음 24번 문제. 삼상 배전선로에서 말단의 역률 60%, 그 다음에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정제용 콘덴서를 접속했죠. 이때 손실을 최소로 한다 그랬습니다.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손실을 최소로 했을 경우
손실을 최소했다는 말은 선로에 흘러가는 전류가 최소값이어야 되니까 선로에 흘러가는 전류가 최소값이 되려면은 선로에 무효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손실 최소했다는 말은 개선 후 역류를 100%로 했다는 뜻이에요. 역률을 몇 프로 개선해요? 100%로 개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률이 100%일 때에 100%로 하려면은 개선하기 전에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진상 용량을 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역률 개선을 100%로 하려면 그 다음에 콘덴서 값은 얼마가 되느냐? 콘덴서 Q식 값은 개선 전 무효 전력과 동일한 용량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Q식 진상 용량은 개선하기 전 무효 전력과 같은 용량을 걸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개선하기 전 무효 전력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Q식 값은 개선 전 무효 전력을 구하니까 P값에다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고, P값이 주어진 값이 얼마입니까? 60kW니까 60 쓰시고요. 곱하기 탄젠트 세타이므로 역률이 지금 60%짜리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0.6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0.6이면 사인 세타는 0.8이죠. 1-0.8의 제곱, 0.6의 제곱. 그러면 0.6의 제곱 0.8 나오죠. 그래서 0.6의 제곱. 그래서 0.6분의 0.8 계산하면 1.33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 값은 대략 한 80 정도가 나오게 되죠. 정답은 80kVA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개선 후 역률을 100%로 한다는 뜻이고, 100%로 역률을 계산하려면 콘덴서 진상 용량의 값은 계산하기 전 무효 전력과 같은 용량을 걸어주면 됩니다. 다음 25번 문제. 송배전선로에서 선택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S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지락 계정기 S니까 일단 지락사고가 나야 되죠. 선택은 뭔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회선에서 지락고장이 생겼을 때 지락고장에서는 선택하는 계정기가 선택계정기 1번이 답이 되죠. 단일회선이 아니라 다회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회선에서 회선수가 여러 개 있는 회선에서 고장난 회선만 선택하는 것이 선택지락 계정기입니다. 다음 26번. 전격 전압이 7.2kV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짜리인 삼상 차단기의 정적 차단 전류값은 몇 킬로암페어가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몇 킬로암페어가 되겠느냐. 자, 여기에 이제 문제는 전격 차단 용량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보통 용량 PS의 값은 루트 3 VN IS 값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격 차단 전류 IS 값으로 구하겠으니까 IS의 값은 당연히 루트 3 VN분의 PS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3 값에 전격 전압 7.2kV에 그 다음에 PS 여기가 100메가 넣어주면 되죠. 여기 킬로볼트고 여기에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계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킬로암페어가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 계산기 누르면 약 요 값이 8킬로암페어 이렇게 답이 떠져서 정답이 4번이 답이 되죠. 전격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VN IS 이것만 명심하시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27번 문제.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계전기. 여기에서 계전기의 시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외우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쪽이 시한 특성 T이고 여기가 고장 전류. 고장 났을 때 계전기가 동작해야 되는 전류. 계전기가 여기는 동작 시간, 작동하는 시간을 말하죠. 먼저 순한시성 계전기는 정정치 세팅된 값 이상의 전류가 들어오면 바로 작동, 시간에 제약이 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바로 동작하는 게 순한시성이죠. 정한시성은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 크기에 관계없이 시간이 정해진 값,
여기 시가지 정해진 것이 정한시성이죠. 그 다음에 반한시성은 전류와 시간이 반비례하는 것으로서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유입하였을 경우 그 전류가 비교적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고 그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커짐에 따라 동작 시간이 작아지는 계전기.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전류가 반비례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반한시성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여기 고장 즉시라고 했잖아요. 고장 즉시니까 순한시성이고 순한시성이 고속도 계전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시 계전기 1번이 답이 되죠.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 정한시는 처음에는 반한시 특성을 나타내다가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정한시를 나타내는 것이 반한시, 정한시가 되죠. 다음 28번 문제. 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압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스틸식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스틸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틸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전압 V값이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은 스틸식이라 해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할 때 나오는 수식이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5.5 루트 그 다음에 0.6 곱하기 길이가 얼마예요? 51km 곱하기 더하기죠. 100분의 P 이때 P의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3만 킬로와트라고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눌러보면은 대략 이 값이 약 100kV의 답이 나오게 되죠. 정답이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스틸식 이 수식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만 됩니다. 스틸식 반드시 외우고 계세요.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5.5 루트 이렇게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나중에 실기시험 가도 잘 나와요. 다음 9번 문제.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 했습니다. 댐의 부속 설비는 댐 옆에가 치수구, 댐, 수문, 수로 이와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 흡출관은 수차의 부속 설비죠. 이 흡출관이 하는 역할은 낙차를 증대시키잖아요. 낙차를 늘린다. 즉 반동수차에서 상대에서 특유 속도를 빠르게 해서 즉 수두에 러너를 돌려주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낙차가 증가되었다 또는 수두를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냥 흡출이란 말은 물을 빨아낸다는 뜻인데 흡출관을 쓰는 이유는 바로 회전력을 높여서 즉 전기의 수차의 회전력을 높여주겠다는 뜻이죠. 낙차를 증대시킨다 이렇게 되죠. 낙차 증대, 수두 증가. 정답이 4번. 흡출관은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니라 수차의 부속 설비가 됩니다. 자, 30분 문제 풀겠습니다. 삼상 3선식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경우의 몇 배냐.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죠. 근데 문제가 송전 전력하고 역률하고 거리, 손실 등 나머지가 같다겠죠. 그래서 송전 전력이 같으니까 전력을 가지고 풀면 되죠. 송전 전력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전력이 동일하다겠습니다. 그러면 단상 2선식의 전력은 VI 값이죠. 단상 2선식 흘러가는 전류이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의 전력은 루트 3 VI가 되고 이건 삼상 3선식의 값이죠. 이해가셨나요? 전력이 동일하죠. 단상 2선식의 전력이고 삼상 3선식의 전력이 되죠. 전압이 같으니까 V 두 개는 약분하고요. 그러므로 전류비는 얼마가 되느냐? 자, 단상 2선식분의 삼상 3선식. 문제가 삼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의 경우에 몇 배냐? 삼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느냐? 그러므로 여기 수식에서 여기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삼상 3선식 루트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1번 문제.
사고, 정전 등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배전선로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차단기는 고장 차단하죠. 니클로저 차단하고요. 섹셔널 라이저도 이제 자동 차단 기능은 없지만은 고장이 나면 니클로저가 제때 사고를 니클로저가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부하선로를 고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섹셔널 라이저를 사용합니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ALTS죠. 이 ALTS는 여기 문제에서와 같이 회선이 여러 개 전원이 있었을 때, 회선이 여러 개 이회선이 있었을 때 고장이 나면은 예비 회선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예비형 전원으로 전환시켜주는 스위치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예요. ALTS. 여기서 이제 참고로 자동, 요 부하란 말 없고 자동 전환 개폐기, 로드가 없고 자동 전환 개폐기 ATS죠. ATS하고 여기 나와 있는 ALTS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ALTS는 이렇게 예비 전원으로 전환하는 개폐기이고요. ATS는 수용가에서 전기 공급자의 전원이 정전이 되었을 때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예비 발전기나 예비 축전지 등 예비 전원으로 절체하는 스위치가 ATS예요. 이건 예비 전원으로 절체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회선이 여러 개 있는데 회선 여러 개 중에서 예비 전원용 회선으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배전선로에서 예비 전원용 배전선로로 바꿔주는 장치는 ALTS입니다. 정답이 4번. 다음 32번. 전선 표피 효과 나왔죠?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 표피 효과 나오게 되면은 표피 효과는 자, 전선의 단면적 A값, 전선의 굵기, 도체 단면적, 그 다음에 도체의 도전율, 도체 주변에 있는 투자율, 도체 주변에 있는 투자율, 도체 주변의 투자율, 그 다음에 주파수 이런 것들에는 비례하죠. 비례하고 주위 온도에는 반비례하죠. 온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물론 자기학에서 다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표피 효과는 굵기, 도전율, 투자율, 주파수 비례, 온도 반비례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죠. 알맞는 거 됐으니까 1번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지죠. 굵을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고 가늘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고 가늘수록 커지는 게 아니죠. 가늘수록 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평형 2회선 회로에서 A, B, C, D는 각각 1회선인 경우에 몇 배가 되느냐. 요거 이제 계산할 수가 있지만은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암기하는 것이 더 훨씬 빠르고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A, B 해선, A에서는 이렇게 있죠. 하나의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 B, C, D라는 선로 정수가 있죠. 4단자 정수가 있죠. 이렇게 4단자 정수가 똑같은 회로 정수가 하나 더 있는 선로를, 똑같은 회로 정수가 있는 4단자 정수가 있는 선로를 하나를 더 연결하여 병행으로 2회선 했다 그랬잖아요. 평행 2회선, 양쪽으로 2회선 했을 경우, 그럼 이 전체 합한값 말하는 거죠. 이렇게 2회선 했을 경우는 한 개 값에 몇 배가 되겠냐는 겁니다. 일단 먼저 A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A는 요 A라고 하는 값은 전압의 송수전단의 전압의 비니까 병렬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든 한 개가 있든 전압이 병렬로 되어 있었을 때는 같은 전압이므로 전압의 비니까 요건 불변이에요. A는 요것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같은 값,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D값이 있습니다. D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병렬, 똑같은 선로가 병렬로 되어 있으므로 송수전단의 전류의 비도 변하지 않죠. 쉽게 표현하면 한 개 있을 때 10A가 들어와서 10A가 나갔다고 가정해. 그죠?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 걸리면 10A가 들어와서 5A 나갈 거 아니에요? 5A, 10A 하죠? 그러면 10대 10이나
5대 5나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D가 바로 전류의 비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배 그대로 가고요. 이게 A값과 D값은 한 배가 되는 것이 한 배. A값과 D값은 한 배. 다음에 B는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는 병렬로 하면 할수록 감소가 되죠. 감소, 줄어들어. 똑같은 값이니까 절반으로 줄겠죠. 어드미턴스는 병렬로 하면 늘어나죠. 똑같은 것이니까 2배로 늘어날 거 아닌가요? 그래서 A값과 D값은 한 배이고 B는 절반으로 감소하며 C는 2배가 된다. 그래서 A값과 D값은 한 배이며 B는 2분의 1이고 C는 2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병렬로 했을 때 4단자 정수 병렬로 했을 때 똑같은 걸 병렬로 할 때 AD 값 변하지 않고 한 배 그대로 갑니다. 임피던스는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B값, C값은 2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34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고장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락사고가 생기죠.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상전류하고 영상전압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죠.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기기, 설비가 영상전류는 ZCT이고 영상전압은 GPT죠. GPT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기가 작동하죠. 계정기들은 OCGR이거나 OVGR이거나 또는 DGR이거나 또는 SGR이거나 전부 GR, 즉 접지 계정기가 작동하죠. 그러므로 지락사고가 생기면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계정기에 공급하는 것은 ZCT, 영상변류기죠. 영상변류기이고 그 다음에 영상전압이 발생하면 검출하여 계정기로 보내주죠. 이때 GPT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줄여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접지 변압기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ZCT,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5번 단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단로라는 말은 길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끊기 때문에 전로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단록이는 무부하일 때 전로를 차단한다. 부하 전류를 끊을 수는 없다. 물론 사고 전류도 안 되죠. 단록이 설명 틀린 것, 소장치가 있어서 이거 틀렸죠? 없죠? 이거 답이네요. 틀린 것이니까. 이거 없죠? 소장치 없다. 그럼 설명 이거 없고. 무부하일 때 무부하여야 되죠. 여자 전류랑 개폐 가능합니다. 사용 회로수에 의해 분류하면 단투형과 쌍투형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고 회로의 분리나 개방, 접속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무부하일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 소장치가 있다는 말은 틀리죠. 소장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전류를 끊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가 소장치가 있는 것이고 단록이는 소장치가 없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4단자 정수, 이번 문제는 4단자가 두 문제나 나왔군요. A값, B값, C값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66kV 인가했어요. 수연단을 개방했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연단의 선간 전압이 얼마가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수연단의 선간 전압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리가 4단자 정수 알아보게 되면 자, VS라고 쓸까요? 네, VS, IS의 값은 A, B, C, D 값에 ES, VS, VR에 IR 다 아시죠? 이걸 이제 풀게 되면은 이 값은 A, VR 값에 A, ER 값에 더하기 BIR 값이 되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VS의 값은 A, VR 더하기 BIR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IS의 값은 C, VR 더하기 BIR 되죠. 자, 문제가 수연단을 개방했다 그랬죠. 개방했다는 말은
수전단에 흘러가는 전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이 값이 0이란 뜻이죠. 이해가셨나요? 0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가 수전단 선간전압 구하라 그랬으니까 VR만 구하면 돼요. 지금 주어진 게 A값 주어지고 송전단 전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그냥 구하면 되죠.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원래 이제 A라고 하는 값이 VR분의 VS 송수전단의 전압비였잖아요. 요거 이제 알고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원래 이 값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VR을 구하게 되면 A분의 VS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A 값은 얼마인가요? 지금 주어진 값이 A 값이 0.9918 더하기 J 0.040042. 그 다음에 전압이 주어진 전압이 얼마 주어졌어? 66kV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푸는 방법은 이제 요 루트 씌워야 되죠. 0.999 루트 0.9의 요놈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 66 나누면 되잖아요. 이해가셨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제곱을 여기 제곱과 제곱에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풀어 이제 봤더니 이 값에 이제 답이 4번 66.55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킬로볼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데 그냥 A 값의 정의만 알면 다 풀죠. A라고 하는 말이 그냥 VR분의 VS 송수전단의 전압비의 B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만 알면 A 값만 나오면 송전단 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A가 송수전단의 전압에 비해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7번 문제. 전기터빈 효율, 전기터빈 출력을 P 킬로와트, 그 다음에 전기량을 W 톤 퍼 아워, 초압, 배기의 전기 엔탈피가, 그 다음에 각각 초압하고 배기의 전기 엔탈피가 I0, I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터빈의 효율은 얼마냐? 초압이라는 말은 처음에 전기 터빈에 들어가는 압력에 해당되는 엔탈피를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는 말이 다 아시다시피 입력분의 출력인 거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입력이 무엇인지 출력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지금 터빈이잖아요. 그럼 여기 터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과열기가 이렇게 있으면 터빈이 돌아가죠. 여기 터빈이고요.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복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급수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갑니다. 터빈의 효율이죠. 그러면 이 터빈 발전기의 입력은 뭐냐? 여기의 입력은 여기서 들어오는 증기 에너지죠. 증기 에너지가 입력인데 여기서 일하는 것은 여기 증기로 빠져나가는 출력이 있죠. 여기 나가는 에너지가 있죠. 여기 복수기 출구 엔탈피가 있죠. 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출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만큼 빼야 되죠. 들어오는 에너지에서 출구로 나가진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일하는 에너지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은 전기가 나가죠. 출력은 전기로 나가잖아요. 자, 입력은 뭐가 됩니까?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차. 보니까 초압, 배기 있죠. 그러니까 초압의 엔탈피가 I0죠. 여기가. 초압의 엔탈피가 I0이고요. 그 다음에 배기 엔탈피가 I의 1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배기 엔탈피가 I의 1. 여기 I0. 그 다음에 사용 전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량 얼마예요? W죠. 전기량 값이 있습니다. 대문자 전기량. 이 전기량은 요놈은 엔탈피 들이니까 킬로그램당 열량이고 요건 톤으로 나와 있죠. 지금 시간당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전력이니까 여기가 전력량을 칼로리로 바꾸면 되죠. 여기다 860을 해주면 칼로리가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입력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 전기량의 W 값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 차 I 제로 마이너스 I의 원값이죠. 이게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 뭐예요? 전력량을 860이니까 860P가 돼야 되죠. P 1시간이잖아요. 여기 지금 1시간이니까 여기가 시간이 1시간 들어서 전력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의 3승은 여기다가 해주면 되죠. 왜? 여기에 모든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가 킬로그램당 칼로리인데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나와 있는 수식이 그래서 어디가 있나요? 3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의 3승은 모르더라도 10의 3승은 이제 단위를 맞추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읽고 여기 터빈의 입력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무엇이고 출력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의 효율이 이거 말고도 가장 많이 문제 나오는 것은 발전기의 연료효율이거든요. 에타 이꼬르 MH분의 860W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터빈 여기 효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효율이 하나 또 있죠. 아무튼 어떤 효율이 나오더라도 전부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38번 가공송전선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 했습니다. 가공지선 하게 되면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철탑이나 철구조물의 상부를 연결하여 직격, 내격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유도장애를 경감시킨다. 그래서 가공지선 설치한 목적하면 내해 방지, 유도 경감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그럼 볼까요? 1번 내의 직격을 받는 경우 송전선로를 보호한다. 유도례에 의한 송전선로의 고전이를 방지한다. 통신선에 대한 전자 유도장애를 경감시킨다. 철탑의 접지장을 줄인다. 내 가공지선은 철탑의 접지장을 줄이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철탑의 접지장을 줄이는 것은 가공지선이 아니고 매설지선이죠. 그래서 매설지선은 철탑의 접지장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가공지선은 요건 하지 않고 요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죠. 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QR 플러스 400 가로 닫고 제곱 이 값이 이제 25만입니다. 25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전력계통에서 조상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조상설비가 없다는 말은 무효전력이 없다는 뜻이 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PR의 제곱 플러스 QR의 제곱값은 이 값은 W 값의 제곱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를 이렇게 씁시다.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은 그 다음에 피상전력의 제곱이죠. PA 값, 피상전력의 제곱값이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25,000이기 때문에 여기 PR의 제곱 여기가 되어 있는데요. 무효 지금 문제가 전압 조상설비가 없다고 했고요.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여기에 Q 값이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0이 나오게 되려면은 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400, 즉 유효전력이 마이너스 400을 집어넣고요. 조상설비가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여기가 지금 조상설비가 없으니까 요 값이 없다는 뜻이고요. 없다는 뜻이니까 이 값이 4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400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조상설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값 그대로 400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얼마인가요? 25,000이니까 이 값은 500의 제곱이죠. 500의 제곱이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PR의 값은 이 값은 300의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조상설비가 없다고 했으므로 여기에 QAR 값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없으니까 이 값은 여기 400값 그대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00, 피상전력분이 500의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25,000이니까요. 그래서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 4, 5에서 여기가 300이 되어야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하의 전력이 300W,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에서 조상 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조상 설비가 없으니까 여기에 무효분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뜻이죠. QR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 값이 0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0이니까 여기 400이죠. 25,500의 제곱이고요. 그죠? 그럼 유효전력의 제곱, 무효전력의 제곱, 피상전력의 제곱이니까 유효전력 제곱, 무효전력 제곱, 피상전력 제곱. 그러면 여기가 400의 제곱, 여기가 500의 제곱 나오면 당연히 여기가 300의 제곱이 나와야 되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자, 40번 문제. 전력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식은,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값 3번이죠. 우리가 이제 애울 때 수용률은 부하 설비분의 최대값 이렇게 애우고요.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이라고 외우고요. 그 다음에 부동률은 합성한 최대분의 종합한 최대분의, 그 다음에 개개의 최대의 합이다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이제 수용률 물어봤으니까 부하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값 3번이 정답이 됩니다.